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이프키즈의 사무총장 홍종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햄버거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6월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의 가족, 또 다른 유치원에서까지 질병이 확산되어서 굉장히 떠들썩한 큰 화재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비상에 걸려서 현재까지도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닌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햄버거병이란 무엇일까요? 햄버거병의 공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에 집단 감염된 이후에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콩팥, 즉 신장을 망가뜨려서 불순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 안에 독이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인 것인데요.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해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생시키는 출혈성 장염 질환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질병에 걸리게 될까요?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하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를 섭취하면 걸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에 의해 조리된 식품이나 감염된 사람, 동물과의 접촉으로도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증상인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설사가 아닌 피가 섞인 혈변 설사가 나오거나 소변의 양도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대장균이 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경련, 혼수 등의 증상도 보입니다. 이 증후군은 사실 성인보다는 어린아이, 즉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세계적으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후에 1993년 미국의 제2사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또 발생했었습니다. 73여 개 매장에서 덜 익힌 패티를 먹은 10대 미만의 아이들 중 732명이 집단으로 걸렸고요. 이 중 178명의 어린이들이 신장과 뇌 손상에 합병증이 발생했고 4명의 어린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2011년도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채소, 소위 호르파 싹이라고 불리는 채소가 원인되어서 3,816명의 대규모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845명이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행되었고 5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도 일본에서도 배추 절임을 먹고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요. 이 중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도에 M사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은 4살 어린이가 해당 햄버거병으로 진단받아서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한 심각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요. 꼭 햄버거를 먹어야만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호로파싹이나 배추 같은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하지 않을 때에도 걸리게 되고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녀분들 잘 조심시키시고 덜 익은 고기, 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채소, 오염된 음식 절대로 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감염병은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몸에 해로운 균을 수시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덜 익힌 패티로 인해 햄버거병으로 이름이 불리기도 했죠. 대장균은 70도 이상 불에 2분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해서 드실 땐 반드시 70도 이상의 불에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냉동 패티나 가공식품은 열이 안쪽으로까지 잘 전달이 되도록 특히 좀 더 유의하여서 잘 익혀주세요. 세 번째는 채소나 과일 등 신선식품들은 깨끗하게 잘 씻은 후에 껍질을 벗겨서 먹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채소를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씻어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자재와 용도에 따라 조리 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조리 도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한 번 균에 감염된 도구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조리 도구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이나 도마는 수시로 소독하여서 주방 및 조리도구 청결 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생을 철저하게 지킬 때 균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예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등 대장균 감염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설사 증상이 있는 요리사, 설사 증상이 있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음식 조리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굳이 꼭 하셔야 된다면 손 씻기를 특히 더 신경 쓰셔서 해야겠습니다. 간단한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